네, 안녕하세요. 임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15일 그 시장 깰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시 20분인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좀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미국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한미 양국이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했다. 이것 때문에 환율이 급락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제 삼성전자가 그 빅딜 했죠. 그 M&A. 또 블룸버그도 지금 당장 원전 지어야 되면 한국을 선택하라.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보고서는 그 미국이 스스로 패권 국가를 좀 포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혼란은 선사들의 기회. 이건 이제 해운, 항공, 또 하반기 요 내용도 괜찮습니다. 태양광 비료, 또 공급강, 석유화학 이쪽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텐센트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사우디하고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이제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작용하는 의미, 또 4월 음반 수출, 비과세 배당주에 좀 주목하자 이 내용하고요. JYP, 롯데관광개발, SBS, DO, HMM, NC소프트, 리노공업, 현대GF홀딩스, 이수페타시스, 비츠로셀, 유니드. 공시를 제가 빠뜨렸네. DO, 롯데관광개발, 백상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게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6일 연속 올랐고요. 반도체가 주도했고, 바이오가 안 좋아요. 미국 여전히. 뭐 사기 혐의로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있잖아요. 다우에서 제일 큰 회사, 다우 지수에. 다우가 오늘도 빠졌어요. 그 이유는 제약주가 안 좋아서인데 뭐 사기 혐의가 있다 뭐 이러면서 시간에서 지금 막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약주에는 어쨌든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 금리가 4.5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4.5 이상에서는 미국 시장이 별로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경계감은 가져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막 좋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조금 오를수록 반대로 좀 조심하시고, 급나갈수록 오히려 기회를 보시고 이렇게 항상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도 올랐고 환율은 좀 떨어졌고, 근데 환율은 더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1,300원, 1,39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뭐 좀 빠졌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비롯한 기술주가 좋았고요. 4% 올랐고, 연초 이후 수익률 플러스 전환됐고요. 중동에 대한 AI 칩 수출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일단 분위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랠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웃지 못하는 게 헬스케어는 지금 안 좋습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역풍을 맞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하하겠다, 아니 약간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고, 사우디에 이제 카타르하고도 1.2조 달러치, 이게 최대 규모고, 카타르 항공이 그 보잉 여객기를 160여 대 주문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복적 수출 통제와 제재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의 11개 기업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제한대요. 그래서 90일 동안만. 그리고 히토류 수출 통제는 아직은 유지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목록에서 아직 빠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 히토류는 유진하는데, 일단 기업에 대한 통제는 조금 이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연초 이후로 이제 플러스 수익률 기록했고,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죠.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그 사우디의 휴메인이라는 이제 기업이 이번에 새로 만든 사우디의 벤처 기업이고, 여기 의장이 그 빈살만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중국 제한으로 인해서 수백억 달러의 매출이 조금 이제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동이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 멤버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올해 연초 수익률이 연초 이후 플러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시총 3조 달러 돌파했고, 지난 2년간 상승 보이다가 좀 부진했지만 다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고, AI 지출 둔화는 없었죠. 여기에 중동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거, 중동 시장이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열리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 GPU 쪽에선 다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화정책, 관세 협상과 통화정책은 별개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환율 내려라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그거는 관세 협상과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센트 장관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협정과 환율 정책을 이걸 끼워 넣어서 협상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 그건 다 따로따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환율 협상은 베센트 장관이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협상과 환율협상은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들한테 환율 내려, 환율 내려. 환율 내리라는 얘기는 뭐죠? 그 나라의 통화 가치 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이걸 원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무역협상과 좀 별개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환율이 올랐는데 오늘 또 다시 급락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미국의 압력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고,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400원이 깨졌고,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피크아웃 했다. 저번에 1,470원까지 가고 이제 1,300원대에 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어쨌든 주식시장은 괜찮아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돈 풀기가 좋아요. 이게 환율이 높으면요, 원화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풀기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찍기도 쉽진 않겠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하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환율이 내려가면 금리나 돈 풀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양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계속 좀 안착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재정 지출이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 계속 좋고요. 엔비디아도 좋고, AMD는 그 BOA, 그러니까 사우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니 그 AMD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사우디 요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엔비디아와 같이 급등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사우디 있죠. 그러니까 다 사우디 얘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20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했다. 에브비는 트럼프 약관이나 행정명령,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슈들 때문에 또 CT에서 목표 주가 낮춘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로는 좀 빠졌는데 JP모건이 컨퍼런스 주최했는데 거기서 가이던스를 얘기를 안 해서 그게 좀 악재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큰 이상은 없었고요. 어쨌든 요런 좀 오늘 그 약간 미국 기업들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이슈 중에서 이제 환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가 있었대요, 실제. 그래서 한국 측은 이런 이제 그 국제경제관리관, 미국은 그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을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역협상과는 별개고요. 환율.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원화 절상을 요구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은 공개가 안 됩니다. 근데 만난 건 맞기 때문에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무역협상과 별개로 우리나라. 근데 적어도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환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에 유리하잖아요, 환율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낮춰라 이런 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환율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고요. 환율 조작하지 마라, 수출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환율 올라가면 이제 부담스러워요.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종합하면 결국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좀 머물 가능성이 있고, 1,300원 초반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뭐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저 내용이 사실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1,400원 이상보다는 1,300원 중후반대에서 좀 환율은 이제 그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또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죠. 그런 이제 밀라노에서 그런 협상이 있었던 거고요. 냉난방문. 여기서 어제 뉴스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삼성이 빅딜. 오랜만에 빅딜 했는데, 이 플렉트라는 기업이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예요. 요거 2.4조 인수했거든요. 그거 왜 했을까? 가전이나 이런 거는 삼성도 합니다. 삼성도 공조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까지 인수했다는 건 일단 유럽 시장 공략. 또 한 가지가, 이 회사는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래요.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공조 시스템도 공급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열 관리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데이터 센터를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를 가져가자. 반도체에서 지금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용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반도체 M&A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일단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이라도 진출하자.
예.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회사를 키울지 모르지만,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 데이터 센터 시장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그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인프라, 이런 공조, 액침 냉각, 전력도 유지해야죠. 뭐 LNG, 원전, 뭐 있어요. 태양광, ESS, 다 뭐 변압기, 다 연결돼요. 전선.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이게 성장하면서 이들이 다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하나의 큰 산업이에요, 진짜. 예. 그래서 이 단지 삼성이 인수했다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사고를 좀 확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삼성도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이제 열을 올리는구나. 예. 그리고 LG전자도 이미 하고 있죠. 이런 공조 사업을. 그래서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이 냉각 솔루션 이미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LG전자가 어제 주가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LG전자도 관련 기업이죠. 이쪽에. 네.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원전은 이제 블룸버그가 지금 당장 원전 짓고 싶으면 한국과 손 잡아라. 근데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죠. 한국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근데 물론 일각에서 이걸 비판을 해요. 가성비 좋다는 건 그만큼 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써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체코에서는 이제 아마 저임금 노동자 쓰기 어려울 거다. 유럽의 인력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냥 수출도 못 하고요. 예, 그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원전 잘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다 탈원전으로 가요. 그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 세계가 다 친원전으로 갑니다, 지금. 독일 빼고는 다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지으려고 할 텐데, 프랑스,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5개입니다. 경쟁산이 5개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나머지 4개 국가가 유럽이나 이런 이제 친원전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원전에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원전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주식 투자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투자 관점에서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방산 있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쟁 나면 안 되죠. 근데 전쟁이 났어요. 하나의 여유가 10배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는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전쟁이 안 나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졌고, 예. 그 상황에서는 투자자라면 또 그런 변화에 주목을 해서 어디가 성장할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제 원전에 대한 탈원전이 끝나고 친원전이 벌어졌고, 친원전이 왜 생긴 걸까요? 전력이 부족하니까. 예. 그럼 그 생각이 딱 드신다면 원전을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번 공부도 했던 거고, 그럼 거기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받고, 그럼 우리가 체코에서 끝날 문제냐? 예. 어쨌든 한국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납기를 잘 지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은 납기를 목숨같이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정을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체코가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체코가 뚫리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손을 잡을 거고, 예. 그럼 원전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은 정말 그 대단한 수주를 이뤄낼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도 증가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수출을 해야 돼요. 뭐라도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원전 사업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지금 기회가 생긴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수출을 계속 늘리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일단 민주당의 정책은 원전은 적극적인 정당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탈원전인데 이제는 그 뭐 탈원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명확하게 어떤 이제 정책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예, 이 정책에 따라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국내에선 또 어떤 일이 좀 발생할지는 우리가 좀 예측하기 좀 쉽진 않지만, 예, 어쨌든 나온 기사를 제가 토대로 봤을 때는 민주당도 정책이 과거랑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전주 투자하는 할 때 조금 뭐 물론 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외 수출만 우리가 그냥 놓고 본다면,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관련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내용은 뭐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전주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조심하자. 공부는 계속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생길 때 그때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예. 지금은 좀 약간 늦었어요. 예. 지금 막 다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원전이 막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오히려 지켜보시고 차후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까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정세와 관련돼서 패러다임,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 그들의 패권을 공고히 했던 질서를 무너뜨려. 패권 국가가 여기 있어요. 패권 국가는 경제적 우위와 타 국가의 신뢰를 동시에 달성해야 됩니다. 영국이 그랬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다 상실했습니다. 미국은 이걸 이어받아서 경제적 우위, 신뢰를 받고 자유무역을 퍼뜨리고 자본주의를 퍼뜨려서 패권 국가가 된 거 아시죠? 예. 근데 지금 갑자기 바뀝니다. 제국주의, 고립주의, 예. 힘으로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관세, 무역, 자유무역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스스로 패권 국가를 넘기려고 그래요.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 없고, 예. 그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의 제조업을 앞서고 있고, 인구수도 우월하고, 예.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앞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잘하는 게 있어요. 서비스업, 소프트파워. 이건 중국이 못 따라가요.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 거 못 따라가요. 아직 중국은. 예, 한참 남았어요. 예. 근데 이 상태로 미국이 자꾸만 이런 이제 우위를 잃어버리려고 하면 중국이 다 따라잡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해야 될 건, 저는 그래서 바이든 정책이 맞다고 보거든요. 동맹국과 같이 해야죠. 제조업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보조금도 주고. 예.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제조업을 미국에 육성하고 싶으면 우리랑 손을 잡는 거죠. 대신에 채찍을 휘두를 게 아니라 이렇게 보조금 주면서, 예, 당근을 줘야죠. 예. 그래서 같이 동맹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럼 우리나라도 파트너로서 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는 어떤 정책이냐면 동맹이 없어요. 그냥 다 싸워요, 다. 그냥 전 세계 모든 국가 다 적이에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뭐 적도 아니죠. 그냥 다 미국 우선이죠. 예. 그래서 다 관세 때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좀 잘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관세는 어쨌든 미국을 더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대학에 대한 검열 지원 중단은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민자 정책은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제한시키는 거죠. 감세보다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압도적 기축통화 지위를 이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매력은 떨어졌고, 예. 보편과세 10%, 상호관세 무기한 연기를 기본 시나리오. 그러니까 보편과세 10%는 유지되고요. 상호관세는 아마 무기한 연기하는 쪽. 요걸 기본 시나리오로 보면 일단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연준은 7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고, 한국은 올해 0.8%밖에 성장 못해요. 지금 KDI가 낮춰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교역량이 좀 회복되고 국내 재정 정책이 좀 적극적이면 2%대 회복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거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야죠. 교역량이 회복돼. 그러니까 관세가 10%까지 낮아져야 돼요. 예, 그게 좀 필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니면 상호관세가 계속 연기되든가 무제한. 그리고 환율은 1,420원. 저는 좀 환율은 더 떨어질 거로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1,300원대 한 후반 정도에서 좀 유지되지 않겠냐, 중후반 정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트럼프 왜 저럴까? 근데 스스로 지금 미국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서로 좀 힘든데, 예, 지금 트럼프는 아무튼 미국을 신뢰를 깎아먹는 정책을 실제 하고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게 좀 아쉬운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 발 물러나는데 합의됐고, 이건 해운 얘기입니다. 해운주 주가는 1분기 호실적에도 좀 약간 부진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 견조한 실적을 좀 유지했었고, 주가는 아쉽지만 오히려 좋은 운송주를 선별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와 페노션만 이제 영업이익 기대치 추이를 보면 좀 잘 좋고 상향 중이고, 예. HMM은 일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아마 변곡점은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 반등하지 않겠냐.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도 피크아웃 했고요. 그리고 3주 연속 이제 중국발 미국으로 가는 운임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급도 좀 왜곡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선사들이 이 선박 투입량을 좀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운임은 이렇게 되면 단기 오버슈팅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선주들은 관세 올라오는 틈타 팬데믹 때 물류 대량 홍해 사태 때처럼 운임을 인상하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좀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매수 추천, HMM을 관심 종목으로 했는데, 요거는 사실 좀 보고서 나온 지가 좀 며칠 됐어요. 제가 좀 늦게 이게 전달이 드려서 좀 죄송하고, 요런 좀 해운주에 대해서는 뭐 시각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도 좀 이제 양극화 시대다. 한마디로 저비용 항공사는 좀 시간 걸린다. 요 내용이고요. 진해하고 좀 최근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이 여전히 그 일본 쪽도 괜찮고 여행 많이 가고 중국의 무비자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비용 항공사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항공의 이리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 같다. 그래서 대한항공 중심으로 좀 보자는 내용이고,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는 건 어쨌든 항공사한테 좋은 그림이죠. 네. 그래서 대한항공의 이게 연결 매출이거든요. 예, 보시면 뭐 압도적이죠. 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참 주가 안 가죠. $1 환율 10원만 떨어져도 350억 벌거든요. 100원 떨어지면 1450원에서 100원 떨어지면 1350원이죠. 그럼 3500억이에요. 예, 그게 아마 반영되지 않겠냐. 그래서 환율 떨어질수록 대한항공의 매력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인데, 여기 강동진 연구원님이 일단 첫 번째 태양광 요즘에 좋은 거 아시죠? 다만 태양광 단기론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우려 왜곡 집단의 그 보조금 지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보조금 안 줘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중국 외 기업들한테 보조금 줍니다. 2031년까지. 그 주가가 급등했고,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수혜주죠. 예.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TPO라고 주택용 태양광, 이 웅진코에, 그러니까 코웨이처럼 구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택에 태양광 설치하고 싶으면 옛날에 대출 받아서 막 사고 그랬는데, 기업이 이제 그 소유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구독료 지불하는 거죠. 그 모델이에요. 이게 갑자기 급증하고 있어요. 부담도 없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좀 잘 되면서 침투율이 올라갈 것 같고, OCI 홀딩스는 단기 실적은 좀 부진해도 미국에 좀 공급만 확충하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폴리실콘 중국이 장악했는데 몇 안 되는 비중국 회사예요. 그 가치가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용 태양광 설치량은 이제 25년도에 반전했고요. 가정용 TPO, 요게 구독 모델 보시면 이렇게 벌써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절반을 넘었어요. 요 모델이 하나솔루션한테는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세계 그 곡물 소비랑 재고 비율 보면은 사상 최저예요. 그러니까 곡물 소비는 많은데 재고가 적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 식량안보보장법을 23년에 발표했대요. 여기에 의하면 이제 중국이 자급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료 같은 거 수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네 식량 안보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중국이 포타시 수입이 급증했대. 이게 염화칼륨이 원료거든요. 염화칼륨이에요, 염화칼륨. 포타시. 요게 캐나다가 세계 1위인데 수입을 급증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요게 비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부터 이걸 해서 식량 자급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비료를 생산하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벨라루스가 감산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료 원료나 비료는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자이크라는 회사는 장기적으로 이런 포타시가 수급 타이트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비료 수출 축소, 그 다음에 비료 수입 증가, 포타시 수입 급증, 그리고 LFP 소재가 인산이거든요. 인산도 비료에 들어가요. 근데 LFP 배터리 아시죠? LFP가 뭐죠? 리튬 인산철. 인산, 그중에 인산은 비료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료의 원재료도 공급 부족, 비료도 부족, 공급이 부족하면 주가에 좋죠. 유니드는 그 염화칼륨을 가지고 가성칼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을 바로 전가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비료값 오르면 이제 옛날에 우리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유니드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그림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식량안보보장법은 이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석유화학은 좀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데, 뭐 국도화학, 롯데정밀, 금호석유 같은 쪽은 좀 괜찮지 않겠냐. 이쪽은 공급 과잉 이슈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텐센트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출원 수요가 훈련보다 더 빠르다. 광고 AI 썼더니 클릭률이 올라갔다. 사용자 출원 토큰 수요 폭증한다. GPU 부족하다. AI 수요가 GPU 공급 능력. 그러니까 GPU는 부족하고요. AI 수요는 많아요. 이게 엔비디아 젠슨왕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왕이 얘기한 게 맞는 거죠. 사우디 아까 얘기했죠. 엔비디아 칩 사기로. 그래서 그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 CPU, GPU 외에도 HBM 당연히 증가하고요. DDR5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메모리도 좀 긍정적으로, 오늘 메모리가 왜 빠진 거죠? 저 오늘 보니까 막 반도체 소비량 막 폭락하더라고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면 좀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건 호재인데, 아무튼 HBM과 DDR5 메모리 수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엔비디아 신제품이 하반기에 GB300 나오는데 거기 제대로 출시가 될지, 이런 좀 변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불확실하더라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불확실한 부분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가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4월에 좀 이제 아주 이제 하이 클래스 말고 좀 신인 그룹들이 나왔는데도 앨범 판매가요, 수출액이 41% 급증했고, 중화권 수출액이 120%, 일본도 123%. 중국은 확실히 터닝했어요. 그리고 2분기는 BTS, 진, 세븐틴, 이제 하이 클래스급의 IP들이 컴백합니다.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확실히 음반 쪽도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배당 아시죠? 비과세 배당주에 주목하자. 비과세 배당은 뭐냐면 이익이 아니고 기존의 자본금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안 내요. 이익 기반이 아니라. 이거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이슈가 됐고. 그래서 그때 소개해드린 기업이 대신증권이잖아요. 공시 보고. 공시에서 대신증권이 직접 적었죠. 비과세 배당하겠다고. 계획 중에 있다. 그 후로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배당 수익이 좀 낮아졌어도 지금 6%.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중에 유일하게 비과세 배당합니다. 배당 수익률 7%나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배당 받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금 단기 조정엔 대비하셔야 됩니다. 금이 모멘텀이 둔화됐고, 최근에 금이 많이 올랐는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지금 관세 충격과 비슷한 거죠. 이때는 이게 악재였는데, 그리고 금이 폭락했다가 2020년 이후에 저 정고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금에서 자금도 빠져나가요. 달러도 좀 오르고, 달러와 금은 이제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리고 금 막 수입 엄청 했잖아요. 관세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금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금이 올라갈 모멘텀은 없어요. 관세 리스크도 많이 완화됐고. 다만 이거는 어쨌든 단기고, 장기적으로 만약에요, 금이 막 급나간다 또. 그러면 그건 기회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간 20%의 가격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게 중앙은행은 계속 살 거예요. 금을 꾸준히 사요. 수요가 있어요. 그 다음 미국 금융자산에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니까 금으로 관련된 수요도 항상 있어요. 금 비중이 4%거든요. 전체 자산이 글로벌 4.5%까지만 올라가도 0.5만 튀어도 금 가격이 6,000달러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의 신뢰 위기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금이 안전판 역할을 장기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 하락에 대비하시되 금이 만약에 저번에 비트코인처럼 막 급락하면 그걸 도망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슷해요. 역발상 전략으로 볼 필요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예, 다 못할 것 같은데. 자, JYP가 2분기부터 재차 사상 최대 실적 전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 좋아집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짧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 주요 아티스트들 컴백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 급등했죠. 2분기부터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드디어 안 좋은 게 끝났고, 엔화 강세 또 수혜주기도 하고요. 1분이 좀 좋으니까, 예, JYP 입장에서. 롯데관광회와 비수기인데도 카지노 드롭의 방문 개수 최대치 경신했습니다. VIP 자산운용이 지분 신고 있어요. 5%.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단점이 부채가 많은 건데, 그런데도 저 가치주로 유명한 가치주 투자로 저기서 지분 취득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고, SBS 최악 지났다. 약간 JYP랑 비슷하죠. 그래서 하반기엔 넷플릭스 모멘텀 더 받으면서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디오는 그동안 이제 매출채권 때문에 막 이게 회수가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재무구조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너무 낮아요. 0.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간다. 올해는 아직은 좀 시간 걸려요. HMM은 기대치를 좀 넘겼는데 어쨌든 지금 뭐 예상보다는 또 실적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사들이 미주 선박들을 다른 항로에 배치해가지고 오히려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대요. HMM은 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HMM은 지금 시총 20조인데 자사주 매입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만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좀 HMM 부산이전, 북극 항로 이런 개척 발언해가 주가 막 급등해 버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트레이딩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 좀 줄이고, 하단부 있죠. 막 급나갈 때 저번처럼. 그럴 때 좀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이 HMM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트레이딩이 뭐냐면요. 약간 요런 개념이에요. 저번에 여기잖아요. 요런 데 지지받죠. 요런 데 오면은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고, 지금은 요런 데 뉴스로 바꿔잖아요. 이럴 땐 줄이고. 네, 그런 전략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낫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도 이제 나아질 것 같아요. 최악은 지났고 내년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자신 있게 내년에 지금 매출 1.5조인데 2.5조까지 하겠대요. 최소 2조 원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작 게임 나오거든요. 4가지. 그래서 성공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더 나쁠 건 없으니까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보시고요. 리노그업도 시장 기대치 부합했고 실적 좋고, 스마트폰 사업 안 좋은데도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소켓 회사인데도 잘하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는 내년에 옵니다. 왜? 애플이 내년에 온디바이스 AI 본격적으로 이제 채택해서 그 시리도 업그레이드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애플도 결국 내년에 올 거고, 또 내년 하반기에 신공장 진출하니까 안 좋을수록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고, 단 시간은 좀 걸립니다. 예, 스마트폰 업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니까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 현대 GF홀딩스는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홈쇼핑 이쪽에 이제 지주사죠. 근데 지주사들은 어쨌든 앞으로 상법 개정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당이 좀 가장 큰 건데, 이런 자회사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배당 채우는 계속 좀 늘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주주환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5.2%나 되고, 코웨이처럼 주주환원 지금 그 주주환원 하면서 코웨이가 많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현대 그 GF홀딩스도 주주환원 정책 기대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PBR이 0.3배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관심을 계속 기울여 보시고, 이수페타시스 여전히 실적 좋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셨죠, 이수페타시스. 예, 실적 뭐 그때 유중할 때 좀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냥 그때 제가 기억나요. 그때 이제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라이브 할 때 그냥 유중 받으시라고, 받고 가져가신 게 낫다, 이렇게 좀 저라면 이제 그럴 것 같다고 좀 말씀해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가 좀 많이 올랐고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면 맨 밑에는 기판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 쪽으로 좀 이 수요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 법인이.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걸 이제 조립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번에 그 엔비디아 공급하잖아요. 이런 데도 당연히 이수페타시스가 AI 이제 기판에 들어가니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조금 올랐으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비추로스의 1차 전지. 근데 무기나 저기 뭐 그 전력 우리 측정하는 거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1차 전지예요. 1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예, 충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방산 쪽 수요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 군수용 드론에도 1차 전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 실적도 좋았고, 아까 이제 유니드는 말씀드렸죠. 유니드에서 이제 윤재성 연구원 비료도 있지만 탄소 포집 있죠. 탄소 포집, 공기 중에 탄소 포집할 때 여기 필요한 게 가성 칼륨이에요. 예, 탄산 칼륨 같은 칼륨. 예, 요게 필요하니까 가성 칼륨이. 그래서 이 공기 중에 탄소 포집하는 거, 예, 요 시장이 미국에서 특히 워런 버핏이 이쪽에 투자해 놨잖아요. 이 공기 중에서 이 탄소 포집하는 산업에 대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게 유니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곡괭이와 삽, 탄소 포집 시장이 성장하면 곡괭이와 삽이 될 수 있는 게 그 유니드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염화칼륨 원재료인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수급이 타이트한 거죠. 그래서 주가 최근에 올랐는데도 PER 5배, 6배밖에 안 되고, 이 올해 영업이익은 최대치를 육박할 것 같다, 과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인데, 공시는 벌써 다시네요. 디오가 자사주 소각합니다. 무려 4%나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이런 건 좋은 거고요. 롯데관광개발이 VIP 자산운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분을 5.45% 취득했어요. 공시가 떴어요. 놀랐어요. 근데 아무튼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실적 아까 말씀드렸고, 방문 개수 급증, 4월도 좋고, 예, 카지노 칩을 바꾸는 게 바로 드롭백이거든요. 이게 늘면 좋아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액수니까 저게 곧 매출이 되는 거죠. 그 비수기인데도 좋고, 롯데관광 저기 제주 드림타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비자니까 중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다만 부채가 많아요. 이걸 좀 줄이는 게 좀 숙제다. 이건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죠. 요것만 줄인다면.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줄이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채도 좀 줄여가면서 하면 좋겠고,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장기 투자는 사실 반대예요. 부채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분위기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좀 흔들릴 때 기회를 또 활용하시면 좋겠고, 백사는 VIP 자산운용이 또 샀습니다. 지분을 12%까지 늘렸어요. 백사는 많이 설명드린 나이키 신발에 들어가는 소재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좀 빠졌는데, 뭐 빠졌던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고, 또 좀 아쉬웠던 게 오늘 기관들이 이 사모펀드가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사는 거는 아직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카지노 쪽이 좀 좋았고요. 예, 롯데관광개발이 좀 올라간 게 좀 컸고, 바이오는 조금 살아났어요. 예, 어제보단 좀 분위기가 나아졌고, 홈쇼핑주 오늘 좀 좋았고, 롯데쇼핑이 좋았네요. 영상 콘텐츠 쪽은 SAMG 엔터가 실적이 워낙 좋아서, 또 JYP 엔터주도 좋았고, 의료 AI는 오늘 좀 어제 루닛이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유상자는 사실 뭐냐 했지만 오늘도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일부 올랐고, 편의점 이마트만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영진 회장이 저기 중동 사우디에 같이 가 있대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호재로 작용했고, HDC, 호텔 신라, 면세점 쪽, 신세계 다 괜찮았습니다. 엔터 일부 좋았고, 다만 많은 기업들이 빠졌고, 일부 정치 테마랑, 오늘 반도체 왜 이렇게 빠졌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오늘 뭐 여기 보시면 저도 이게 아무튼 알면 내일 장중에라도 또 저희 투혼투게더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예, 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홍콩 증권사가 그 HBM3 있죠. 삼성전자 6월 인증 이후로 내년에 뭐 가격 협상 연기한다. 뭐 이런 또 내용도 있네요. 뭐 이런 내용인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격을 내리기 위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3 홍콩 증권사 분석이 있었다. 엔비디아가 이제 26년 가격 협상도 중단했다. 그러니까 삼성 걸 좀 기다리고 있던 내용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가격 협상을 모두 연기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진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상보다 그래서 HBM 가격. 당연히 이제 진입하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죠? 여기서 하이닉스에 투자하기나 이것 때문인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 오늘 그래서 ISC가 갑자기 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삼성한테 또 좋은 뉴스잖아요. 이게 된다는 거.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이런 뉴스가 좀 영향을 일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진입할 것 같고 삼성이 진입하는 대신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쟁이 심해지면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안 좋고 거기에 공급하는 회사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나온 뉴스는 그거밖에 없어서 한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걸 뭐 너무 나쁘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한테는 좋은 그림은 맞아요. 오늘 한진칼 좀 급락했고 또 오늘은 좀 뭐 건설주도 일부 좀 빠졌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IT 안 좋았고 2차전지도 오늘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반도체 뭐 삼성도 좀 빠져버렸고요. 하이닉스가 좀 빠졌고 오늘은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빠졌고 삼양식품, DB손해보험, 한국금융지주 주로 금융주 좀 올랐고요. 대신에 삼성증권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들 빠졌고 바이오는 알테오젠 좀 빠졌지만 다른 펩트론이나 이쪽은 좀 강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오늘 로보티즈 또 올랐고 JYP 동국제약이 오랜만에 올랐네요. 그리고 그러나 로봇주도 좀 차별화됐고 근데 오늘 좀 가장 안 좋았던 건 HBM 관련주 이쪽이 좀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좀 좋지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반도체는 좀 아직 갈 길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중간중간 노이즈는 나오는데 좀 짜증은 나지만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5시가 넘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못다한 게 있으면 내일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